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요. 몇 년 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그때 왜 아무도 제대로 말 안 해줬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가슴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혈압도 아니고 혈당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이 이 숫자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는 젊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지고 간 기능은 70% 수준으로 낮아지며 신장 기능도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이 정도만 느끼셔도 오늘 제 영상은 성공입니다. 20분만 저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이야기를 쉽고 차분하게 전해드리는 하루 건강 습관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최근 발표된 만성질환 현황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20% 이상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7배나 늘어났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환자인 줄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약을 안 먹고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혈압이나 당뇨는 무서운 줄 압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수치도 매일 재시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어떤가요? 검진 때 높게 나왔는데 의사가 별말 없던데. 혹은 난 단 거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지? 하고 가볍게 넘기시지는 않았나요? 오늘 제가 그 위험성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건 혈액 속에 기름기가 둥둥 떠다닌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몸의 하수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사용한 아파트 배관 벽에 끈적한 기름 찌꺼기가 층층이 쌓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은 물이 잘 내려가죠. 하지만 그 통로가 70%, 80% 막힐 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못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콱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될 수 있고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있는 거지라고요?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이 병을 방치해서 생기는 순환계 질환 진료비가 무려 14조 원입니다. 무섭다는 암 진료비 10조 원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만큼 우리 시니어들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되던 성분들이 몸속에 쌓여 독소가 됩니다. 간이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신장이 배출하지 못하면 그 독소가 혈관과 뇌에 쌓여 병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다고 무심코 먹는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60세가 넘으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바로 지방으로 변해 지방간과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10명 중 8.6명은 수치가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부작용 걱정 때문인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스타틴 같은 약은 수십 년간 검증된 아주 안전한 약입니다. 부작용이 생겨도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되니까 무작정 약을 거부하고 식이요법만 고집하는 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고기를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80%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건 겨우 20%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 조절 장치가 고장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마른 사람은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마른 분들 중에 내장 지방이 많거나 유전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뚱뚱한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는데 마른 분들은 방심하다가 혈관 질환을 갑자기 맞닥뜨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당장 실천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기적의 습관들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식단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이섬유를 활용한 혈관 스펀지 식사법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고기보다 중요한 게 식이섬유입니다. 식사하실 때 먼저 채소를 충분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 식이섬유가 나중에 들어오는 지방 성분을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씻어내버립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식사 전 데친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시니어분들은 생채소가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꼭 익혀서 드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장에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 양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바나나처럼 당분이 높고 칼륨이 많은 과일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키고 심장 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포도 역시 당분과 옥살산 성분이 있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고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뇌출혈 위험을 3.2배나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망고 또한 당분 지수가 매우 높아 췌장에 과부하를 주고 혈전 발생률을 높입니다. 감 역시 탄닌 성분이 위산과 만나 위 속에서 돌덩이 같은 위석을 만들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뇌세포를 보호하는 블루베리를 하루 한 줌 드시거나 껍질째 먹는 사과를 통해 펙틴 성분을 섭취해 혈당 급상승을 막으세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고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익힌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 후 딱 20분만 걷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밤 시간대입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만 보지 마시고 딱 20분만 동네를 걸어보세요. 이때 우리 근육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원료인 중성지방을 미리 다 써버립니다. 저녁 산책은 밤사이 우리 혈관이 기름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좋은 기름으로 나쁜 기름을 밀어내는 전략입니다. 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게 하려면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넣어줘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생들기름입니다.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셔보세요.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챙겨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희석해주고 당분과 칼륨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간이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원칙은 과일을 드실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섭취량은 사과 한 개 분량인 200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침속 효소가 소화를 돕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약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상 수치를 유지합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은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기름 찌꺼기가 터지지 않게 딱딱하게 굳혀주는 안전핀 역할을 합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다면 내 의지로만 조절해 보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에 혈관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약을 드실 때는 과일 섭취 전후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는 숙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식사할 때 채소 먼저 먹기, 저녁 먹고 20분 산책하기, 좋은 기름 챙겨 먹기, 물 자주 마시기, 그리고 과일은 하루 200지 이하로 제한해서 드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건강검진 결과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총 콜레스테롤, LDL, HDL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LDL 수치가 130을 넘거나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데 100을 넘는다면 오늘 당장 병원에 방문해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드신 후 2시간 뒤 혈당을 재보고 140을 넘는다면 그 과일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것이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9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용은 누군가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그 숫자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저녁 먹고 신발 신기,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 한 줌 먹기. 이거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저는 더 힘을 내서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깊이 있는 건강 정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